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엔츠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10분 주식으로 돌아왔는데 네. ASMR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ASML은 제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고 오. 제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은 좀 끝까지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업은 알고 있으면 좋다. 이 기업 제품 가지고 계신가요? 제품이요? 네. 뭐 간접적으로 갖고 있겠죠.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예, 이 기업 제품은 3천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ASML이 뭐 하는 기업이냐 라고 보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얘네 메인 제품인 EUV 제품인데 네. 이게 이렇게 안 커 보이잖아요. 네. 이게 컨테이너 박스만한 기계입니다. 오, 컨테이너 박스. 네, 컨테이너 박스만한 기계고 실제로 이제 항공에다가 이렇게 실는데 화물칸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귀중한 대접을 받으면서 네,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한 대에 3천억 정도 와우. 하는 장비고요. 네.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일단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 슈퍼을, 그리고 반도체계의 에르메스다. 10대만 팔아도 3조네요. 예, 맞습니다. 10대만 팔아도 3조. 웬만한 중견기업의 매출이 나오는. 그래서 정말 혜자가 있는 기업이고 네, 에르메스. 그러니까 에르메스도 이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서 명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MS는 갖고 계신가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에르메스를 갖고 오려면 엠페이지를 다 팔아서 네, 예. 그래서 일단 얘네가 이제 장비 중에서도 네. 어떤 장비냐라고 했을 때 노광 장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공정이 총 8개의 공정,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복잡한 공정이 있는데 주요 공정하면 8대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노광 공정이 이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노광 공정이 8대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공정이고 이 지금 이게 반도체 웨이퍼거든요. 여기에 보이시는 게 그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 반도체 그 쟁반 같은 거. 예, 맞아요. 쟁반 같은 웨이퍼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회로를 막 이렇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미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레이저로 그냥 지져버립니다. 이 회로를.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라고 했을 때 카메라랑 똑같은 건데 카메라에서 이제 빛을 팍 쏴가지고 여기에 이제 형상이 맺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빛을 이용해서 형상을 맺히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레이저로 지지는 게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 이 리소그래피가 약간 인쇄 판촉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찍어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반도체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면은 엄청나게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줄을 다 긋는다 그런 건가요? 예, 맞아요. 이 회로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회로가 이렇게도 설계돼 있고 이렇게도 설계돼 있고 뭐 수억 가지의 조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일일이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에다가 이제 입력을 시켜서 똑같이 이렇게 레이저로 인쇄를 한다. 근데 이렇게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거군요. 그냥 자동화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SML 장비는 지금까지는 이제 3나노라고 하는데 이 나노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와 TSMC, 뭐 3나노, 5나노, 맞아요. 2나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곧 2나노 공정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대체 나노미터에 감이 없잖아요. 얼마나 미세한 거냐라고 봤을 때 이 DNA의 너비가 1나노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H2O가 0.1나노예요. 당연히 눈에 안 보이겠네. 이게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거고 지구의 여기 지름을 1m라고 가정했을 때 탁구공만 하다고 합니다. 1나노미터가. 근데 그럴 만한 게 저 10의 4제곱 나노미터가 적혈구네요. 맞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일 거예요. 네, 마이너스 9승이 1나노미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감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지금 이런 거를 구현해가지고 이 1나노미터 크기 단위로 회로를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그래서 저희 이게 작으면 왜 좋냐, 왜 나노미터를 대체 하냐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정도 크기의 반도체에다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 10억 개 정도의 회로를 설계를 했다고 쳐요. 근데 회로가 다 어쨌든 0과 1의 조합이거든요. 0, 1로 하냐, 0, 1, 1로 하냐, 뭐 1, 0, 1로 하냐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1나노미터만 줄여도 갑자기 이게 10억 개가 아니라 뭐 몇천억 개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 조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에서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그램 같은 얇은 노트북 여기에 지금 이게 다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됨에 따라서 가능한 짓거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옛날 컴퓨터가 뭐 이렇게 뭐 서퍼님도 쓰셨겠지만 옛날 컴퓨터 이렇게 뒷 대가리라 그러죠. 그렇죠. 이 뒷대가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길었죠. 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능이 훨씬 좋잖아요. 저희 핸드폰 성능도 못 따라가잖아요. 이게 점점 반도체가 미세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거기에 핵심 공정이 포토 공정이고 ASML이 점유율 92%를 갖고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이제 점점 더 작아지겠죠. 좋은 반도체가 나오려면 나올수록 더 작아지기도 예, 하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얇아지는 거죠. 맥북이 아주 예뻐졌습니다. 이 아이맥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좀 두꺼웠던 것 같은데. 예, 점점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이야기가 정말 감동 스토리인데 기업 이야기를 듣고 아마 빠지실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포토 공정이 네. 카메라로 찍는 거랑 되게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캐논과 니콘 얘네가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이죠. 저희에게 익숙한 DSLR. 그래서 그 캐논과 니콘이 얘네가 반도체 포토 공정을 전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예, 원래는 얘네가 최강자였고 ASML은 네덜란드의 신생 스타트업이었어요. 신생 스타트업이 이제 딱 나온 거죠. 이 포토 공정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ASML이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캐논이랑 이 니콘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뒷공무니를 따라가봤자 전혀 우리한테 혜자가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해보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인데. 예, 얘네가 우리만의 색깔을 찾아야 된다. 2등 이렇게 따라가서는 얘네한테 결국 먹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SML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극자외선을 써보자. 극자외선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뭐 파동이라 그러죠. 파동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파동이 짧을수록 미세한 공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자외선 중에서도 파동이 엄청나게 짧은 극자외선을 EUV라 그럽니다. 그래서 극자외선을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극자외선을 써보자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캐논이랑 니콘도. 다른 기업들도.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비웃었습니다. 왜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이제 레이저를 쏘잖아요. 네. 그러면은 카메라 렌즈가 빛을 모아줍니다. 빛을 모아서 다시 여기 회로에 이렇게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장이 너무 짧다 보니까 EUV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바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렌즈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렌즈도 통과를 못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새기는 건 더욱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얘네는 애초에 포기를 한 기술이었고 ASML은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를 하다가 사이머라는 레이저 장비 회사 레이저 장비. 레이저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런 독일 기업 렌즈 기업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렌즈 기업인데 어떻게 읽는지 까먹었네요. 제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세계 최고의 독일 렌즈 기업이랑 이런 조인트 벤처를 맺습니다. 협력을 하는군요. 네, 협력을 합니다. 얘네 렌즈가 어느 정도냐면 달에 있는 골프공도 추적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 쪽에서는 굉장히 ASML과 같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수한 레이저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레이저가 이 렌즈에도 도달을 못하니까 점점 더 강하게 하자. 그리고 공기 중에 닿으면 바로 사라지니까 이 기계 내부는 진공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 이런 렌즈 기업은 빛을 흡수를 못하니까 그냥 아예 반사를 시키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 레이저가 이렇게 해서 렌즈를 통과해서 여기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새기는 거였다면, 애초에 이거 렌즈를 빛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레이저 자체를 반사를 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영시키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수년간의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게 EUV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점점 될 것 같잖아요. 얘네가 뭔가 일을 낼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투자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야 너네 될 것 같네. 왜냐면 이 EUV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약간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느낌인 거죠. 새로운 또 예.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아예 퀀텀 점프가 가능한 거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곧이어서 바로 TSMC, 인텔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력까지 풍부해졌어. 그러니까 연구를 거듭해서 이런 EUV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이 기계 내부가 진공 상태고, 레이저를 쏘면 이게 지금 반사해서 결국에는 웨이퍼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기존의 캐논이랑 니콘 있었잖아요. 니콘의 기계보다 무려 14배 미세하게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뛰어넘었군요.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도약을 했고, 이제는 얘네가 하나만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장비 회사가 이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사실 로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 EUV는 워낙에 복잡하고 만들기 어려운 장비여서 처음에 얘네도 한 10대 1년에 10대 만들까 말까였어요. 지금은 이제 40대까지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제 1년에 10대밖에 못 만드는데 경쟁사들은 지금 이거를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이 EUV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이런 애들의 당연히 EUV로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얘네도 더 좋은 제품 만들고 싶으니까. 훨씬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 이 EUV가 있냐 없냐가 갑자기 파운드리의 이런 미래를, 경쟁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ASML의 EUV 하나로.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굉장히 완전 슈퍼, 원래는 을인데 갑이 되는,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슈퍼 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도 네덜란드에 자주 가요. 네덜란드에 가는 이유가 ASML 회장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투자해주지 않았냐. 좀 더 줘라. 실제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얘기할 때 지금도 EUV가 몇 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또 하이 NA라고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이거 24년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또 EUV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얘네도 지금 3나노 경쟁, 그리고 앞으로 가서 2나노 경쟁에 엄청나게 치열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 NA를 납품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각 이런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이 ASML을 방문하고 있다. 정말 완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노광 장비 점유율이 ASML이 91%입니다. 니콘, 캐논 아직 살아있군요. 네, 살아는 있고, 니콘이 6%, 캐논이 3%. 그리고 이 6%, 3%도 지금 EUV가 있으면 이제 뭐 DUV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미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꼭 나노 단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자율주행 말고 그냥 자동차 반도체나 저희 무슨 도어락 같은 거, 도어락에도 이제 띡띡띡띡 누르잖아요. 그것도 다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좀 레거시 반도체는 좀 급이 낮은. 급이 낮은 반도체는 EUV를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세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DUV도 있고 그 안에 뭐 아이라인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니콘 6%, 캐논 3%다. 근데 이제 좀 더 나노 공정으로 가서 5나노 이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EUV 장비는 ASML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다. 유일하고, 사실상 반도체가 미세하면 미세해졌지 커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장담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의 미세화는 계속해서 진행할 거다. 그리고 요즘 AI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AI도 결국에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미세하게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연산 속도가 갑자기 1나노를 줄임에 따라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 공정의 싸움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계속 될 거다. 그 뒷단에는 EUV를 몇 대 갖고 있냐 그리고 신제품을 몇 대 갖고 있고 EUV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해자가 있는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부문별 실적을 보면은 장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이 50%가 넘습니다. 매출 원가가 매출 원가가 50%가 넘고 그리고 넷인컴 마진이 28%. 그러니까 이게 장비 기업 제조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마진율인 거죠. 굉장히 마진율이 높고 19년부터 EUV가 나왔거든요. 네. 18년 얼마 안 됐군요. 18년 말쯤에 EUV가 이제 최초로 양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확 비약적으로 늘지 못한 게 몇 대 못 만들기 때문에 몇 대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확 늘진 않다가 이제 점점 양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40대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ASML 입장에서도 사실 실적 걱정이라기보다는 만들면 팔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냐에 따라서 실적이 바뀌다. 그러니까 수요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얘네는 무조건 공급 능력만 신경 쓰면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이상적이군요. 예,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다음에 이제 넷 시스템 세그멘트를 보면은 넷 시스템 매출 비중이 73%인데 이게 뭐냐면 기계 판매. 아까 보여줬던 그 기계죠. 네, 그 기계 여기는 근데 EUV뿐만 아니라 DUV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기계를 판매하는 매출이 73%고 EUV ASML밖에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유지 보수하는 것도 결국 ASML이 합니다.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그게 내 서비스. 그냥 깔아만 두면 계속 매출이 생기는군요. 깔아만 두면은 계속해서 서비스 매출이 증가되는 거고 예, 그렇게 이렇게 매출이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뉜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 커스터머 그러니까 누가 사냐 이거를 나눠봤을 때 로직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연한 게 이 로직이 CPU, GPU 같은 그런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 우선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메모리는 흔히들 가격이 중요한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EUV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결국 로직 반도체를 하는 AMD,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이런 애들이 다 로직 반도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TSMC 이런 애들이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이제 다 EUV를 계속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데 22년을 보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네, 이게 또 다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냐면 로직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요가 줄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수요가 준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메모리가 올라온 거예요. 둘 다 올랐는데 메모리가 더 올라. 예, 메모리가 더 크게 올라온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는 메모리에서는 EUV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초로 EUV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도 이제 EUV를 쓰게 된다. 이제 DDR5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서버 반도체, 서버 CPU, 서버 GPU 이런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CPU, GPU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한데 메모리도 성능이 엄청나게 좋으면은 서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EUV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메모리를 만들겠다. 서버용.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EUV를 필요하게 됐습니다. 오, 그렇네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공급 능력은 한정적인데 원래는 로직 반도체들끼리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메모리 수요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제 시작입니다. 메모리는. 그래서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쁘다 바쁜 기업.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의 EUV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EUV 매출 제품별 매출 이게 제품별 매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EUV는 그냥 계속해서 판매할수록 매출이 찍히는 그런 느낌이고 4년 만에 거의 7배가 올랐군요. 예, 7배가 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에 아마 4대 정도 4대도 19년 1분기에 4대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연도로 따지면은 분기에 한 10대 파니까 2.5배 정도 는 건데 당연히 ASP도 올라갔을 거고 이렇게 쭉쭉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색
거를 보시면은 서비스 매출은 계속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깔아둘수록 쌓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DUV 이런 것들은 뭐 중국에 이제 판매 금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EUV 매출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계속해서 인식이 되는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그래서 간단한 의견을 드리면은 제가 반도체에서 3대장이다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ASML 장비죠. 그리고 TSMC 파운드리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GPU 하는 기업이죠. 팹리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개가 굉장히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압도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좋은 기업이에요. 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고 근데 리스크를 억지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TSMC는 파운드리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캐펙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업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 예, 중국 리스크가 있죠. 지금 대만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이 이 중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안 않아요. 좋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다. 워렌 버핏도 그런 이유 때문에 샀다 팔았잖아요. 네, 버핏도 안 사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은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저는 이게 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GPU는 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점점 이제 애플, MSFT 이런 애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죠. 예, 테슬라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물론 당연히 쉽진 않아요. 이 자체 칩을 만드는 게 친구 중에 이쪽으로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차피 걔가 말해줘도 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가능성이 몇 %냐?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M1 칩을 만든 게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고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하다. 근데 애플이 해냈다 그걸. 자기는 절대 애플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애플이 해냈고 얘네라고 못할 소냐.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뭐 억지로 짜내려면 이런 자체 칩 개발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가 지금 뭐 예를 들어 TSMC가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 파운드리 수요가 삼성전자랑 인텔한테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뭐 지금 그렇다고 삼성전자 인텔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다른 애들이 자체 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랑 테슬라를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결국에는 EUV는 ASML한테 가야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EUV를 만들지 않는 이상. 맞아요. 만들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뭔 짓을 하든 만약에 얘네가 자체 칩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ASML 입장에서는 고객사만 늘어날 뿐이에요. 전혀 이런 쪽에서는 전혀 리스크를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리스크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얘네가 생산 능력 확장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 50대를 만드는데 1년에 50대 이상 만드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러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성장성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떨어질 만한 요인이 크게 없어요. 반도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반도체가 망하면 전 지구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ASML이 정말 버핏이 말하는 항구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애들이 ASML EUV를 만들지 않는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다른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ASML의 EUV는 ASML 혼자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렌즈 업체 네. 제미스인가요? 제이미스? 뭐 아무튼. 네, 뭐 아무튼 네. 그 렌즈 독일의 렌즈 업체와 그리고 레이저 업체 이런 기술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연구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기술력이 응집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절대 따라할 수 아니다. 있는 게 아니다. 절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ASML이 지금도 이제 EUV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L은 현금 창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얘네 지금 NIM이 28%고 GPM이 50%인데 돈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는 와중에서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당도 당연히 합니다. 근데 배당이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닌데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엄청 해요. 그런 다음에 인수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자신의 주식 가치는 올리고 경쟁사는 없애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예, CEO가 누가 되든 ASML의 야성이 무너질까? 이 장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ASML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는 엠페이지를 엄청 좋아하지만 엠페이지만큼 또 리스크 가득한 기업이 물론 많겠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리스크가 굉장히 가득한 기업이에요. 시클리컬하고. 근데 이제 ASML이 그래도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다. 제일 좋은 주식이냐? 그건 그러니까 다른 얘기다. 업사이드로 봤을 때 ASML이 제일 업사이드가 높냐?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고 기업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가 너무 좋다. 만약에 평생 하나만 투자하면 뭐 할래? 전 무조건 ASML이에요. 그러니까 ASML만큼 좋은 기업은 아직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아주 재밌고 좋은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ASML 관심이 없으셨던 분도 한번 그러니까 관심 목록에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ASML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네. 또 몇 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드네요. 예, 그래서 10분 주식 목표로 조만간 10분 주식을 목표로. 20분 주식으로 제목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10분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더 좋은 기업을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